이게 역사는 70년이 돼가요. 이거는 이미 선진국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데 한국은 약간 좀 이거가 많은 것 같아요.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 그러니까 앞에 불법이 붙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가 120개가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법적 문제로 너무 많이 무리를 일으켜서 굉장히 규제가 강해요.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게 뭐냐면 단계적 소득을 있는 건 모두 다 한국은 다단계로 편입해야 돼요. 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전달하는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후원방판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커미션을 받고 있다 그러면 3단계만 내려가도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다단계.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대인 판매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희대의 사건이 조이팔 사건이에요. 회원 2만 명을 가지고 2조를 움직였어요. 2만 명의 2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회원이 4만 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4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보통 2조씩 하고 나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만 구분할 줄만 알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이 너무 약해요. 약해가지고 통장 보여주면서 돈 누구 벌었어? 얼마 벌었어? 그러면 그냥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유사 수신행위예요. 걸려요. 법적으로. 난 몰랐어. 난 피해자야. 나 3천만 원 나도 잃었어. 내가 소개했어. 그분이 수사에 들어가면 저도 부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유사수신행위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이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 합법으로 들어가려면 수당이요 35%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조이팔 사건이라던가 제휴 이때 경험한 게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게요. 요즘도 많아. 200만 원 투자해요. 근데 몇 프로까지 주냐면 요즘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900만 원, 700만 원 화장품인데 그런데 수당을 몇 프로까지 줘요? 70%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었다 이거예요. 재고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인들의 그 마인드. 그러니까 불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휴 사건 때 250%까지도 줬어요. 내 돈 투자한 거에 그러니까 투자금을 많이 끌어오면 그래서 그때 법이 생긴 게 35% 전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법이에요. PM은 외국에서도 50%까지 줘요. 우리나라는 여기 그러니까 돈 놓고 돈 이게 안 되게. 그래서 요즘은 이게 또 하여튼 빨라. 사기는.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안 되니까 뭐로 가요? 후원방판. 후원방판은 법적 제재가 없어 아직. 그래서 900만 원 넣고 700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돈이 된다고 자랑을 하는데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래서 이 법이 지금도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두 번째요. 물품이요. 물품이 있어야 돼. 작년도까지 해서요. 요 근래 가장 2조 단위 사기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쪽인지 아세요? 가상이에요. 가상 앞에 코인. 요즘 어디로 가 있는지 아세요? 메타버스. 이런 거는요. 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돈만 벌었다 그러고 돈 준다 그러고 유사수신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유형의 물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코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는 항상 비스무리한 걸로 사기를 쳐요. 절대 엉뚱 깽뚱한 걸로 안 해요. 그렇게 가는 거 알잖아요. 코인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근데 여러분들 알 건 뭐냐면 일단 1단계가 넘어간다.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만 해도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는 훨씬 더 정직한 것보다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법만 알면 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단일품 물품으로 165만 원을 넘으면 안 돼. 아까처럼 2조 막 이런 피해자가 나오니까.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최소 회사를 제가 차리려면 5억 원을 걸어야 돼. 돈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게. 그러니까 피해자를 일으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품은 그래서 3개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밑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 다음에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규정이 까다로워.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규정이 안 맞으면. 그러면 이 회사는 한국에 합법으로 등재가 안 돼. 나중에 빼야 돼. 불법이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기업이에요. 외국에서도. 그 여행 상품했던 월드. 그렇지. 월드. 그 하여튼 여행을 판매하던 그 회사는 외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어디에서 안 받았냐면 공제조합에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제의 법입니다. 이 규정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합법적 기업이 그래서 124개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엄청난 불법들이 만성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뭐예요? 이 파이프라인과 책은 제가 한 25년 전에 읽었어요. 네. 그
앞으로의 미래에 도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블로가 했던. 근데 쉽지 않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브루노는 반대를 해요. 그거 멍청한 짓이야. 그냥 물통 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브루노는 직장 생활을 우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브루노는 노쇠하게 돼 있어요. 물통을 못 갖고 다녀요. 근데 시스템을 까는데 파이프라인을 까는데 나중에 수도꼭지만 열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 까는 과정에 파블로는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저 뭔 짓하냐. 아니 물통 낮에는 이거 하고 남는 시간에 파이프라인 하고 있고 노동이 어때요? 배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니까 어때요? 가장 빠르게 물을 공급하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브루노를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너도 나랑 같이 더 부자가 되자. 나중에 브루노가 한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해가지고 둘 다 부자가 돼요.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처음에는 브루노는 몰라. 왜 그랬으면 했는데 파블로가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 이 책을 25년 전에 읽었었으니까요. 이런 책들을 25년 전에 읽었는데 제가 너무 들떴어. 나는 이제 내 도구가 된 것 같아. 도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바로 그 위에 오빠가 그때 호텔리어였어요. 호주에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했냐면 오빠 기다려. 내가 성공해서 제주도에 호텔 사줄게. 그때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 그 뒤로 저는 집에서 낙인이 찍혔어요. 쟤는 뻥이 심하다. 제 진심이었어요. 파이프라인을 보고서 이게 시스템 사업은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가장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면 오빠 호텔을 사줘야 되겠다. 난 그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오빠가 보였던 거예요. 그랬다가 허풍쟁이가 된 거죠. 그 뒤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엄청난 따가운 시선.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어떻게 저희 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우리 집에 너 같은 돌연변이는 없다. 아니, 너 지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안 키우고 뭐 어디 대전에가 있다. 어디 순천에가 있다. 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희 작은 오빠가 그 다음부터 저를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도 제가 이렇게 성공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요. 유일한 저희 수아만 믿었어요. 저희 큰딸만 믿은 게 걔가 철이 없었어. 걔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엄마 잘해보세요. 엄마 잘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한 명이었어요. 유일한 상속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 뭐라고 할까요? 그땐 저를 돌연변이 취급하고 정말 냉철하더라고요. 가족이 더 냉철해요. 제품도 안 사요. 그때를 기억하면 저도 안 만나요. 내 기억이 망각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네트워커들 정말 돈 벌어요? 이 내용이 어때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 말을 가지고 했으면 저는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좌절을 겪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그 경험 있는 것도 그보다 더 이상인 걸 이야기해드려요. 항상.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가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안 나와야 돼. 그런데 뭐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요. 홍천 매니저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모두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 데이터는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문건인데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계 초보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호군한테 제가 책을 선물하려고 서울에서 가지고 온 책이에요. 너무 이제 시작한 초보라.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 초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건 지금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될까요? 요 내용인데 어디서 이게 전 세계요. 에피셀 솔루션? 이곳에서 항상 내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전 세계의 세계 탑 10, 세계 100위까지 급여를 링크를 올려놨어요. 이게 2018년도 자료예요. 책에는 2018년도 자료에 1위가 덱스터 에버예요. 저는 이 덱스터 에버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25년 전이에요. 제가 이분이 쓴 시스템북이 있어요. 지금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책이. 덱스터가 쓴 시스템북이 이만했어요. 그 진짜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는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분이 한 달에 2018년도 자료에 한 달에 벌어온 수익이 170억이요. 170억이요.
그런데 이 링크를 어제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올해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올해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덱스터 여기는 이미 평생 얼마를 벌었냐면 4천억이요. 평균 누적도 나와요. 4천억을 넣어. 이게 유통으로 이게 가능한 게 네트워크예요. 이미 70년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 시대가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1위가 다른 분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요런 랭킹이 바뀌는 게 30대들도 요즘은 랭킹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SNS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찾아봤죠. 제가 PM 인터내셔널 1위. 그 독일 분이잖아요. 1위. 그분은 작년도에 요 랭킹이에요. 작년도에 벌은 인컴이 한 90억이요. 한 달에 얼마요? 9억이요. 30년 하셨습니다. 하나도 못 번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는 90억을 벌지만 0인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한 거에 따라 소득이 되냐 안 되냐. 소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독일 얘기본 보면 매일 여행만 가더라고. 정나경 매니저 이분은 매일 여행 가서 사진만 찍어 30년 했으니까 축적돼 있으니까 이걸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독일 사이트에서 어제 따끈따끈한 자료 받았습니다. 저희 조이그룹이 세계 랭킹의 10위요. 전부 다 요즘 독일 분들이 너무 잘해. 제 위로 다 독일 분들이야. 독일 분들이고 한국에서는 제가 1등. 이제 조이그룹 3년 차인데 이제 4년 접어드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PM은 10년은 쉽다. 10년씩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볼게요.